지금 또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가장 큰 현안은 역시 선대위 구성이고 예. 그 핵심은 물론 뭐 이준석 대표도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는 제가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위상을 놓고 지금 사실상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예, 예. 물론 본인은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았다. 예. 이렇게 하지만 윤석열 후보 측이나 또 김종인 측 마쿠에서 상당히 얘기가 진행이 됐고 또 이준석은 김종인 아니면 예, 아무도 예, 맡을 예, 사람이 예, 없다.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김종인의 위상이 이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예. 아사리판으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예, 않습니까? 예. 아사리판이라고 책사로 귀환을 하는 거냐? 예. 말하자면은 큰 대선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그 예. 책사냐? 아니면 지금 얘기되는 대로 상황으로 귀환을 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예. 그 핵심은 전권 부여 문제예요. 예, 그렇죠. 전권. 예. 전권을 달라는 거고. 그러나 윤석열 후보 측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가 전권을 갖는 거고. 예. 물론 뭐, 김종인 측에서는 내가 언제 정권이란 말을 한 바가 없다. 그 이제 지금은 대변인 역할을 이준석이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권을 부여할 때 김종인은 일을 잘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준석이에요. 예. 김종인이 직접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퀴즈니까 이준석이가 대변을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그걸 떠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선대위원장 문제에 관해서 계속 전면에 나서 가지고 누가 맞냐 이건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다. 옳은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고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대선 후보가 딱 뽑히고 나면은 대선 후보 위주로 그리고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뭘 당무를 꾸려 나가고 당의 조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지 그리고 영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으로 봐서는 뭐 나중에 대선 후보도 꿈꾸겠지만 우선 내년 총선에 나서는 게 가장 지금 이준석 내년은 아니고 내후년이고. 국회의원요? 내년에 보궐선거 그 이낙연 대표 나간대. 그쪽은 뭐 모르죠. 본인이 뭐. 안 나가겠다고 안 일단 나가도 하고는 그렇지만 있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그런 자기 정치를 하려는 지금 면이 강하더라. 자기 정치를 하려는 면이 강하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그 자리에 관해서 계속 언급을 함으로써 자기 위상을 갖다 계속 드러내는 그런 걸 하는데 이걸 우선 좀 자제해야겠다. 아니 할 수 있더라도 100% 공감입니다. 그거는 뭐 속으로 하든지 해야지 그걸 그 인터뷰라든가 기자들 묻는 데 대해서 자꾸 이렇게 나서면은 진짜 균열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하여튼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지 내년 선거에서 이길동 말동한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 자기 정치한다는 느낌을 계속 줄 때 이거는 조금 문제고 왜냐하면 또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자꾸 그럴 때 척을 지기도 힘든 게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는 2030을 지지를 받고 있다는 지금 그런 중론 아닙니까? 이럴 때 지금 안 그래도 뭐 이번에 그 후보 경선 끝나고 2030이 뭐 대거 탈당했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하고 다닌 거예요. 한 말인데 더 많이 들어왔다는데요. 여하튼 그 이준석이 아니라 누구라도 지금 그 윤석열 후보로서 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데 자꾸 균열된 모습을 보이는 건 안 좋은데 그 균열된 모습을 보이는 원인을 자꾸 제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그 성격이 어떤 본인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또 그런 생각도 가지겠지만 그래서 근데 그 김종인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뭐 파리 때 하이에나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사냥꾼. 전부 다 자리 하나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할 때 역시 정치 구단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좀 행사할 수 있을까. 윤석열에 대해서.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확정되기도 전에 뭐 윤석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던졌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아주 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아마 그 무게를 둘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지지가 몰려가지고 되지 않았냐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권한 그 선대위원장의 위원장으로서의 권한 이 문제보다도 내년 정권 교체에 더 무게를 둔다면 이 문제는 책사냐 상황이냐 이 문제는 큰 별게 아니거든요. 이름을 뭐 어떻게 두든 사실 역할을 어느 부분 해야 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국민의힘의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식의 어떤 자리 요구 이런 건 안 맞다.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후보는 사실 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하고 네. 좀 가깝게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예. 만찬을 예, 같이 근데 그 했습니다. 공동 비대위원장 소리 나오니까 뭐 김종인 전 위원장 측은 택도 없는 소리라는 취지로 또 그분 성격이 내가 그럴 정도의 위상이냐 말도 꺼내지 마라.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해결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만일에 이걸 갖다 공동선대위원장 한다. 만일에 그럼 안 할 그럼 안 겁니다. 하고 예. 금태섭이나 이런 사람을 시키고 자기는 그 위에 진짜 상황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걸 모든 걸 떠나서 있죠. 김종인 위원장이고 모두 그 정권 교체라는 거기에 좀 매진하고 예. 그 당 내부의 어떤 자리 싸움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후내년에 그 국회의원 공천 문제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어떤 내 지분을 갖고 어떤 요구를 하려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정치 비전문가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예. 결국 자리 싸움이다. 자기들도 자리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큰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때까지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는 말이 예? 저번 국회의원 선거 때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를 못했더니만은 참패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렇게- 때든지 그 공천권을 행사하는 공천을 하는 공선위가 따로 있고 또 선거를 하는 선거선대위원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 같이 가져버리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분리를 해놓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권한을 가져한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자리 싸움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원톱 선대위를 원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그러니까요. 원톱, 상황, 모든 전권을 쥐고. 그러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좀 용광로 선대위로 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공동으로 지혜를 모으는 그런 그 용광로 선대위를 원하는 것이고 특히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후보가 그렇죠. 갖고 있는 제일 큰 권한이 인사입니까? 예, 사무총장도 새로 뽑았죠. 이때까지는. 아니 대통령이 돼서도 할 수 있는 건 인사와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이거는 사무총장은 후보가 자기 사람으로 그냥 눈빛만 보고 서로 알 수 예. 있는 또 그런데 경험이 아주 많은 분을 그 사무총장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이준석 대표라든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시니까 예.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자기 밑에 컨트롤을 당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럼 꼬봉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용어대로 꼬봉이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면요 대선의 판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분명히 후보도 아니고 후보를 갖다가 뭐 어떻게 길러내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그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 했다는 걸로 아직도 모든 힘을 내가 행사하겠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분은 선거도 많이 치러봤고 예. 또 승려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정권 교체를 위한 큰 어떤 전략적 틀을 네. 만들어주는 네. 거. 그렇죠. 또 정책에 있어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그때는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그런 이슈를 예.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한테는 이러이러한 좋은 정책 카드를 주어서 이걸 브랜드화하라. 그렇죠. 뭐 어쨌든 이재명에는 뭐 기본소득 가지고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 저는 찬성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딱 인식이 될 정도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공약 이런 것을 또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쪽에 해야지
자꾸 자리는 총괄 지금 선대 본부장을 놓고도 이준석이는 권영세 의원을 딱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또 들리는 이야기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MB 때 그걸 또 추천한다고 윤석열 후보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권성동. 이제 어차피 비서실장으로 됐으니까 아마 사무총장 이야기도 좀 나오나 봐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 사무총장은 한기호 사무총장이 있지만 이분은 이준석하고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고 특히 사무총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선거 때는 재정을 다룹니다. 그렇죠. 선관위에서 수백억 돈이 옵니다.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때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은밀하게 다뤄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후보의 복심이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이를 하려고 했는데 이준석이가 거기에 제동을 거니까 당무 우선권이 있는데 인사권에 자기가 제동을 걸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그 사무총장과 총괄선대 본부장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실무를 총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조직본부장, 기획본부장, 홍보본부장 쫙 있고 그 위에 총괄선대본부장이 박근혜 선거 때 김무성이가 한 역할입니다. 그걸 놓고 또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사라든가 어떤 재정권 이런 분야를 다루는 것은 후보한테 전권을 주는 것이 맞다. 뭐 공동선대위원장을 누구를 한다든가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뭐 다른 뭐 본부장들도 뭐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뭐 금태섭이도 좋고 윤희석이도 좋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 후보가 장악해야 할 그런 부분까지도 김종인이라든가 이준석이가 감나라 배나라 하면 이게 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후보도 그게 얼마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주장을 자꾸 관철을 하면 또 이게 또 균열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또 언론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친문 언론들은 지금 동상이몽이 아니고 동상삼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은 많은데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큰 잡음이 나지는 않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책략도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위주로 돌아가는 어떤 형태, 그다음 말을 나눠도 조언을 하고 이런 게 돼야지 내가 지시를 한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대선을 망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있죠. 왜 강태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입니다. 본인이 왕을 만들겠다 이거보다도 어떤 좋은 왕이 되는데 황제죠. 옛날에 주문왕인가요? 그런 그 주문왕을 만드는 그런 역할에 만족해야지 자꾸 지금도 본인이 나서가지고 모든 걸 내 생각대로 판을 짜겠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특히 이준석도 내년 뭐 지방선거라든가 그런 공천권을 겨냥해 갖고 이 사무총장을 자기 사람으로 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권영세를 추천했는데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권영세하고 가까워서 오히려 권영세는 윤석열 후보가 아주 형동생하는 사이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사무총장 그걸 못하게 하려고 딱 그 권영세를 총괄본부장으로 추천해버리면 그건 또 조용히 이야기할 사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 마쿠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 윤석열이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말도 하기 전에 언론 플레이로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권 교체 열망을 담아가지고 어떤 똘똘 뭉쳐 단합된 모습을 가지고 내년 대선에 임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 옛날 구태 정치 또다시 반복되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정권 개최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지만 자꾸 이게 환멸을 느껴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이게. 특히 지금 서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희경 전 의원을
조직책으로 이렇게 또 임명을 해버렸어요. 아하. 이준석이가 알박기를 한 겁니다. 물론 뭐 조직책을 임명할 수도 있는데 이 전희경 전 의원은 지금 또 저 원내대표 네. 김기현 비서실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종로라든가 서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후보가 아주 결정을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상징성을 부여하느냐. 예. 이것도 대선 전략의 하나의 중요한 일환인데 그렇죠. 전희경에는 메시지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후보 쪽에서도 아니 이렇게 알박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불평 불만들이 저한테까지도 뭐 들려오더라고요. 전희경 전 의원은 국정교과서 하나 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도 없고 그냥 그때 문재인 국정교과서 하나 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방송에서 유명해져가 된 사람인데 비례대표였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그 서초에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의 진짜 간판으로서 있죠. 어떤 국정 운영을 어떻게 이끌어 나겠다 앞으로 그런 데 대한 어떤 표시거든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내가 차지하겠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이러면 안 된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거는 후보 위주로 네.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상의도 없이 이렇게 나가면 후보가 이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 서초 같은 경우는 예. 종로는 또 좀 치열합니다만은 예. 거기는 뭐 공천하면은 당선이에요. 당선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청년, 지금 2030 세대를 어떻게 지지를 끌어내느냐도 아주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데다가는 뭐 20대든 30대든 젊은 여성을 네. 누가 보더라도 좋은 후보다. 앞으로 동량제다. 이렇게 갖고 상징성을 부여하는데 아무런 메시지가 없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출마를 했던가요? 뭐 경선에서 떨어졌던 거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난 그 총선 때 4.15 총선 때 그런 사람을 그냥 덜렁 이렇게 조직책으로 임명해서 물론 그게 바로 공천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렇다 아닙니다만 하더라도 가장 유력하지 않습니까? 우선권을 갖고 있는 예, 거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윤석열 후보 측의 뭐 권성동 비서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의 그립이 강하다. 그동안에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검찰총장 그만둔 뒤에 여러 가지 훈수를 했지만 자기의 확실한 그런 어떤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를 끌어왔고 그것이 지금 경선 후보로 선출이 된 거다. 대선 후보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도 빨리 나한테 전화해라. 나한테 와서 뭐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했었고 예. 당에 들어가지 마라. 예. 만약 그때 김종인 전 위원장은 말 듣고 안 들어갔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히 가버렸어요. 예. 그런데 딱 윤 후보가 결단해 갖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서 아니 무슨 이준석 김종인이가 도와갖고 경선에서 이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힘으로 이긴 거예요. 캠프 사람들이 네, 도와갖고 이긴데 그걸 전부 하야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우시네요 지금.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뭐 어제도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상외로 예. 정치력을 발휘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무슨 인사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무 얘기를 안 하고 하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오히려 정치력이 엄청나다는 걸. 예. 예, 좀 아마 이런 말이 맞는요. 이재명 후보 같은 지금 대판 싸우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외적으로 보이는 그 인상에서도 예. 좀 심지가 굳다. 예. 이런 느낌을 주는데 진중하다. 예. 그게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떠드는데도 아무 말 없고 지금 본인 생각만 가다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예, 그게 참 괜찮은 뭐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모르겠어요. 아직. 정치 대선 후보인데 맞습니까? 정치인. 워낙 짧아가지고 정치인이 뭐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지도자의 네, 그런 그러니까 그런 풍모를 보여주고 풍모를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대인배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예. 대인배. 그래서 빅 플레이트라고 합니까? 큰 접시론을 지금 들고 나오고 플레이트. 예, 빅 플레이트. 네. 그리고 큰 접시에다 다 담겠다. 좋은 전략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래서 참 윤석열 후보가
듬직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